무조건 통계를 재밌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끝나고는 무서워하지 말고, 통계를 어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수준에서, 여러분들 임상의학 의사라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은 그렇게 두려움 없이 통계를 자기 영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전달할 예정이고요. 시간이 전체 풀로 하면은 뭐 이게 한 학기씩 하는 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로 안 할 거고, 그래서 또 시간이 뭐 한 대여섯 번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하는데, 매 시간마다 얘기가 길어지면은 시간 되면 끊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연속해서 하고 이럴 예정이에요. 그래서 파일을 다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파일은 파워포인트 파일인데, 그 파일은 제가 책을 쓰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의 거의 풀 텍스트를 이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필요하신 부분들을 보시라고. 그래서 그거를 갖고 프린트해서 오신 분들은 보시면 좋고, 그거 있는 거 다 할 거 아니고요. 그래서 포인트만 잡아서 해나가는데, 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내과에서는 저한테 미안해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미안해할 건 없고, 저는 보건병원에서 하는 언어제 액티비티보다 재밌으니까 재밌게 저는 저 스스로 즐겁게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좋고, 근데 이제 정말로 왜 이걸 하냐 하는 서두가 힘들어 하는 거는 여러분들 진료하는 영역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연구, 리서치 페이퍼 프로세스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걸 기대하면서 해드리는 거예요. 연구를 하셔야 되고 해야 되고 또 앞으로를 위해서도 할 거고, 그런데 장애 요인 중에 하나가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 얘기를 그래서 제가 해드리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잘 따라오세요. 오늘 얘기가 아마 제일 중요할 겁니다. 통계의 컨셉을.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통계를 왜 배우냐? 왜 배워요? 저기 그러니까 의료에서 통계는 필수적으로 하셔야지만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통계를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우느냐? 여러분들 제 동기 클래스메이트들도 1등, 2등은 전부 내과에 나왔어요. 내과 선생님들, 내과 친구, 된 친구들 한테 걔네도 노트를 빌려보면은 별로 받아 적을 데 없어요. 워낙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학생 때 1시간 내가 빼고 와서 강의 노트 좀 빌려서 베끼려고 그러면은 그 친구들 거는 이상하게 베낄 게 없더라고요. 근데 한 중간 석차쯤 하는 친구들 노트는 베낄 게 많아요. 이것저것 많이 적어놓습니다. 통계를 통계학 교수나 통계학자한테 배우는 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 같은 사람한테 배우는 게 나아요. 실제로 저는 통계를 독학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필요에 의해서 제가 통계학을 배워야지만 되기 때문에. 근데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없고 책도 옛날에 뭐 30년 전 얘기입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다 이해 못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마지막 눈을 뜨고 돌아오게 된 건데, 저희 같이 고생하면서 우리 실제 제 영역, 저는 의학부에서도 에피데미올로지가 전공이거든요. 각 연구 영역에 필요한 하다 보니까 통계를 모르면 안 되고, 그 통계를 따라가기 위해서 제 스스로 공부를 하다가 다 몰라서 이제 미국 넘어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배웠는데, 그런 식으로 저같이 고생한 사람한테 배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다고 오늘 이걸 하자고 제가 요청이 들어온 거를 하자고 그랬었어요. 저 서두의 몇 장은 조금 지나간 얘기지만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통계가 정말 골치 아파요.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싶으면은
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게 나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전력 투구를 여러분들이 한 수년간 할 수 있을 정도면 또 나이가 제가 시작했을 때처럼 30대 초반 이럴 때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하시는데 그러지 않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좋아요. 진료 열심히 하세요. 진료 열심히 하고 거기에 따르는 최소한의 필요한 페이퍼 메이킹을 할 때 한 그 정도만 아는 게 왜냐면 통계하면 너무너무 그렇죠. 하다가 다들 포기해요. 이 코스도 마찬가지고 이 코스도 하시다가 지금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게끔 제가 강의를 한번 이끌어 나가볼 건데 이게 제가 했던 사진을 잠깐만 놓은 건데 이게 전부 컴퓨터 가지고 통계 분석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30년 전 그 이후에도 한 30년, 25년 전까지 계속 통계를 굉장히 공부를 했어요.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하다 보니까는 너무 이제 이런 것 저런 것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통계 매뉴얼입니다. SAS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썼었는데 SAS는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편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좀 전문적인 뜻이죠.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는 썼어야지만 되고 큰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쓰면서 얻은 우리만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기가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이걸 나눠주자라고 해서 의학 통계 분석 상담실이라는 걸 처음으로 91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다가 만들었었어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병원으로 조직이 바뀌면서 MMRC 뭐 이런 식으로 조직이 바뀌었다가 큰 조직으로 바뀌고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의과대학과 모든 병원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통계 컨설팅 유닛을 만들었죠. 그때 쓴 매뉴얼이에요. 이 빨간 책이 대단히 유명한 매뉴얼인데 지금 몇 권 안 남아 있어요. 저는 희귀본으로 갖고 있는데 우리가 PCS이라는 거에 대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통계책은 아닌데 이 통계를 어떻게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매니지해서 어떻게 컴퓨터에 집어넣느냐 그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아주 심플, 이지 고잉하는 책이에요. 근데 임상하는 비전공자, 예단의학이나 통계나 비전공자들은 이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만들었던 거고 여기에 있는 의학보고나 통계 분석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오늘 이곳에서 쭉 보여드리는 통계 책이에요. 저희들이 제가 주로 쓰고 저 공조자는 사람들이 있고 이 가운데 책이 제일 유명한 책입니다. 사실 유명한데 베스트셀러인데 월스트셀러 스테디셀러인데 월스트셀러입니다. 대학원생들만 보는 그런 전문 서적인데 여기 이제 제가 썼던 자랑스러운 책이고 노진 모델을 이용한 그런 분석법인데 뭐 지금도 굉장히 희귀하게 내용대로 있는 책인데 이런 식으로 통계하게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결국 목적은 일반 프로페셔널들에게 통계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전반부에서 제가 얘기하는 요점, 첫 번째 요점은 뭐냐면은 통계 분석을 하면은 결과가 달라지나요? 애관한 사람입니다.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그런데 잘못 해석하면은 통계에 노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쓴 첫 번째 논문 1992년도에 SCI 그 당시에 하이 논문에 썼던 이 논문은 뭐냐면은 브레스트 피딩을 하면 브레스트 캔서 프로텍션이 되느냐는 것을 에피데미올로지컬에 증명하는 논문인데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컨파운딩이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을 때인데 제가 그 가설을 뒤집었어요. 제 논문에서. 그래서 효과가 있다. 프로텍션하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고 그게 그래서 갑자기 신뢰이 그런 건데 이 논문을 썼던 때 내용이 왜 지금 중요하냐 하면은 제가 쓴
통계 기법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그때 막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이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예일에서 배웠던 기법인데 어떤 통계 기법을 적용을 하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리 분명히 눈에 보이고 결과가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대로 나와야 되는데 통계가 뒷받침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없어요. 프로텍션 하는 효과가 없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이언티스트들이 브레스트 피딩하고 브레스트 캔서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믿어왔던 건데 동양의 촌놈이 그걸 이제 깼던 거죠. 근데 메소돌로지를 가지고 크리틱을 해야 되는데 아주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논문이 억셉트가 되는 거죠.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논문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에러 테스트 트렌드라고 하는 방법을 쓰지 않았으면은 나도 증명 못했을 것이다. 근데 이 통계 방법이 나의 믿음을 백업해 준 겁니다. 연구자의 믿음을 보완해주는, 증명해주는 그 개연성을, 타당성을, 객관성을 보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통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통계는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연구에 많이 몰두하시고 연구에서 뭔가 큰 새로운 이런 걸 증명하고 싶으신 분들은 통계를 조금 아시는 게 좋습니다. 몇 가지 예를 제가 써놨는데 그 다음에 다시 연장, 여러분들 지금 이거 하기에는 아직 죄송하지만 나중에 강의 시간 끝 부분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방법론들인데 그거를 조금 더 연장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 하는 게 브레스트 캔서라는 게 패솔로지컬하게 브레스트 캔서 하나지만 이게 뭐 셀러 타입에 따라 다르고 이언 포지티브, 이언 네거티브에 따라 다르고 근데 네이처가 달라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코돈 캔서, 디스탈, 프록시마 달라요. 그죠? 정말 다르냐? 다시 말해서 질병, 내가 타겟으로 하는 질병이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나는 증명을 하고 싶어요. 브레스트 캔서는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면은 브레스트 캔서 환자군이냐 대조군이냐 이걸 엔드 포인트 결과 변수로 놓고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바이노미얼한 이항분포 따라서 로지스틱 이런 걸로 풀어요. 근데 ER 포지티브 브레스트 캔서, ER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컨트롤 이렇게 아웃컴이 세 가지로 벌어지면은 아주 환장하겠어요. 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네. 그럴 때도 뭔가 해야 돼요. 연구자의 믿음이 이거 분명히 프록시마하고 디스탈이 다르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통계에서 백업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 통계가 필요하기도 해요. 가끔 히트를 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논문은 다에게 코너 캔서의 서브사이트별로 디스탈, 프록시마 이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보는 논문이고 ER 포지티브니 ER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를 놓고 아웃컴이 세 개로 갈라지는 이런 거 이렇게 분석했는데 성공을 했죠. 이 폴리커토머스, 폴리토머스, 로지스틱은 조금 어드밴스 된 얘기인데 이런 걸 적용하면은 결과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월드 퍼스트 논문도 쓸 수 있다. 믿음이 있는데 통계가 백업을 못 해주면 안 돼요. 지금은 이런 걸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제 얘기의 요점은 어떤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좀 프로모팅 해드리는 거예요. 폴리컨토머스라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도 통계를 손놓은 지 한 15년쯤 돼요. 저는 통계 지식을 다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은 전 안 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내가 강의를 해드릴 만한 통계 기법이 한 150개, 200개 정도 되나?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 중에서도 한 4, 50개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 논문을 쓰세요. 그 중에 몇 개 큰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겠다 이런 것이. 그래서 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설을, 이게 통계학자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는 리서처가 하는 겁니다. 연구자가 어떤 가설을 만드는 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인상적인 연구는 더더군다나 진짜. 그 말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리서처들이 하는 거는 내 가설을 지지하거나 혹은 지지 못 받거나 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로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게 클리니컬 세팅이 될 수도 있고 실험실 세팅이 될 수도 있어요.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계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내 믿음을, 내 객관성을 보여주기 위한 통계적인 기법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적용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아무것도 모른다 치고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가르쳐 드립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통계에다가 의뢰를 해봐라. 그러면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계산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기계가 다 해주죠. 프로그램이 다 해결해 주죠.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는 해석하는 방법만 합니다.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죠. 이게 마치 wag the dog이라는 말 아시죠? 강아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갖고 있는 일들이죠. 통계가 연구 본체를 흔들 수는 없다. 근데 과연 그러냐?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나타날 수 있다. 제가 보여드린 몇 가지예요. 그래서 통계를 공부하시라 해요.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연구 결과에 대한 믿음을 객관화시키려면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통계를 안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통계 백업을 해주면은 객관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건 다 리젝트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학위 심사에서도 리젝트 되고, 논문에서도 리젝트 되고.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전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신봉자인데, 이게 토론토에 옹탈리오 뮤지엄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우연히 갔다가 이런 글 써있는 걸 보고 갖고 와서 그냥 한 10년 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의학은 전부 가설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증명되는 게 아니다. 가설은 무슨 약이 그 혈압을 낮출 것이다. 가설에 그 증명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유를 좀 이따 보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단지 하는 일은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내 데이터가 저 가설을 서포트하느냐, 리젝트하느냐의 믿음에 관한 에비던스를 전달할 뿐이다라는 게 통계학이에요. 통계는 이 의사결정의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프로세스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그 과정을 지지하느냐 못하느냐를 데이터 가지고 또 그 개연성의 정도가 어떠냐, P-밸류 무슨 컴퓨터스 인터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말이 멋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발전한다. 이런 온타리오에 가면 한번 보지 아실 수 있나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예제를 해놨는데 이게 거꾸로 넘어갈게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은 그건 통계가 절대적 통계가 아니면 예측을 못합니다. 예측을 하려면은 이런 통계 기법을 알아야지만 되고, 뭐 질병 모델, 위험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새로운 기법들이 뭐 여러 가지 있고 창의적인 모델이 굉장히 많이 제가 쓴 책이죠. 이런 모델 이런 거 다 이제 이런 모델을 쓰면 허접한 데이터도 혹은 허접한 가설도 아주 팬시해져요. 그건 왜냐하면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나라 혹은 뭐 우리 병원
진단지역적인 환자에서의 어떤 거를 예측을, 프리딕션을 하는 모델을, 프리딕션 생각은 있는데 모델은 못하니까 저희들 이제 통계 전문가한테 이렇게 상의를 하면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만들면은 그 자체는 굉장히 대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이테이션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의하게 떨어진다 이런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뭐 유명 잡지에 실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믿음,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통계의 도움을 조금 받으시면은 그런 거를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연구자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가설을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거 다 하죠. 뭐, 디스 프리 서바이벌, 임사도 되게 많이 쓰고, 이거 나중에 한 시간 해드릴게요. 생존자료 분석을 잘 모르고 막 하시는 경우도 있고, 몇 가지 주의할 거 있고, 제 통계를 배우고 나면은 해석을 잘 하실 거예요. 아니, 이거 분명히 누군가의 차이가 있는데 왜 non-significant로 나와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통계 분석 내용을 조금 알면은 살짝 바꾸면은 또 유의하게 나와요. 가설을 바꾼다든지, 뭐, assumption을 바꾸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유의하게 분명히 평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통계 방법을 아는 사람한테 한 번만 잠깐 물어봐주면 가능해요. 그런 이제 여러 얘기를 이 코스에서 하겠다. 결론은 전반부 오늘 첫 번째 세션의 결론 포기하지 마세요. 좀 따라와 주세요. 못 믿어도 그냥 따라와 줘 보시면은 뭐 아깝진 않을 거예요. 다시 뭐 이런 강의 어떻게 했겠어요? 저도 진짜 마지막 강의인지 포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데 통계 공부하라고 이제 강연을 할 수가 없고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호흡, 대부분 영역을 공부하셔야지 통계하는 데 시간 빼지 마세요. 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통계라는 기계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영 선생님 여기 와 계신데 이거를 와달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그 분야의 전문가시거든요. 이영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혹은 이영 선생님도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뭐 패키지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돌릴 수만 있으면 일단 성공해요. 그 이후에는 결과를 해석할 수만 있으면 돼요. 이 자동차 구조학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죠. 구조학 모른다고 운전 포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우매한 사람은 전 세계상에 아무도 없죠. 키 돌리면 지금 걸리는 거고, 악셀 누르면 지금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좌회전하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브레이크 밟고 쓰고,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더 뭘 알아요? 디퍼런셜 비하의 구조학 배우지 마세요. 자동차 구조학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까지 필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 포기하지는 말자. 제 주장입니다.